자, 안녕하세요. 이제 18장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이토시스에 대한 건데 한번 살살 살펴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센트로솜이라는 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심체죠. 중심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센트로솜이 두플리케이트 된다.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 메커니즘은 단백질 구조가 복제되는 거니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이 두플리케이트 되면 두 개가 되면서 양쪽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투 폴로 두 개로 끌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핀들을 만들게 된다. 방추사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것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 프로페이스 때 방추사가 이제 두 개로 나뉘면서 방추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메타페이스 때는 센트로솜이 그 마이토틱 크로모솜이 마이토틱 스팬들에 연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모솜에 의해서 이 메타페이스, 그때는 이퀘이터, 적도판에 이것이 이제 배열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열이 됐다가 이제 그때까지 계속 못 끌려가고 있는데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드디어 애나페이스 때 잘리면서 프로테올라이시스에서 양쪽으로 크로모솜이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크로모솜에 붙어 있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크로모솜이 연결돼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 튜뷴에 연결돼 있지 않은 거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션이 안 되겠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이제 끌려간 다음에는 누클리어 엠블럽이 다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토시스 때는 누클리어 엠블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마이토시스가 끝나게 되면 엠블럽이 다시 형성되는 것이 바로 텔로페이스다. 이와 같이 이제 적도판에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서로 연결되면서 마이크로튜뷴에 의해서 연결됐죠.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여기 있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된 이유는 여기 코히신이라는 게 이걸 연결하고 있죠. 코히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빵빵하게 패킹되어 있는 것은 컨덴신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이게 이제 됐었죠. 컨덴신. 근데 이것이 프로테올라이시스에서 코이신이 잘라지게 되면 어떻게든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센트로솜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복제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토시스가 시작되면 얘들이 이제 양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양쪽으로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뉴클리어 엠벨롭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서 이 끝에 있는 마이크로튜뷴의 각각 끝에 누가 붙냐면 이제 크로모솜이 붙어서 얘네들이 양쪽으로 당기게 되니까 이와 같은 이퀘이터, 적도판이 만들어지죠. 이때가 이제 메타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이신이 짜라라라라락 잘리면서 드디어 애나페이스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튜뷴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쪽에 있는 중심체와 이쪽에 있는 중심체가 사실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게 가게 되느냐? 참 신기하죠?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사실은 가게 되죠. 여기에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키네신이라는 모터 프로틴이죠. 키네신. 이 키네신은 한쪽 방향으로만 플러스 엔드로만 가죠. 이건 플러스 엔드.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 키네신에서 이것은 이 마이크로튜브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마이크로튜브는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요 끝에, 이쪽 끝에가 있죠. 마이크로튜브에. 마이크로의 끝은 무슨 엔드예요? 플러스 엔드죠. 플러스 엔드는 무슨 의미예요?
마이크로튜뷸리 계속 합성이 일어나죠. 마이크로튜뷸리 합성이 계속 일어나면서 키네신이 여기를 계속 운동을 하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계속 운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 부분 키네토코어라는 건데, 키네토코어에서 코어가 뭐 하는 데냐면은 크로모섬이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이제 키네토코어라는 단백질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튜뷸리 붙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튜뷸리 직접 크로모솜에 붙는 게 아니라 키네토코어라는 단백질 컴플렉스에 가서 붙게 되죠. 그럼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키네토코어에 마이크로튜뷸리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히신이 잘라지게 되면 양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이동하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동을 하느냐, 양쪽으로. 아까 물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마이크로튜뷸리 키네신에 의해서 한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죠? 한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 한쪽 끝으로, 여기 있는 중심체 끝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이동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어떻게 가느냐? 중요한 거는, 키네토코 구조에서 요 마이크로튜뷸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죠. 플러스 엔드가 이렇게 무너져서 내려가면 계속 얘네들은 키네토코어에 붙잡혀가지고 점점 마이크로튜뷸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렇죠? 마이크로튜뷸이 계속 무너져 내려가. 점점 이쪽으로. 이건 우리 알죠. 어떻게 해서 마이크로튜뷸이 무너지는지. 근데 얘네들은 이 키네토코어는 마이크로튜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NDC 80 컴플렉스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기를 미끄러지듯이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가고요. 마이크로튜브는 점점 무너져 나가니까 여기 이제 중심체가 있을 것이고 중심체가 이쪽에 있다면 점점 무너져 내려가니까 여기 있는 크로모솜이 중심체 쪽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키네토코어에서 요 조그만 요 단백질들이 바로 키네신.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움직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마이크로튜뷸에서 크로모솜이 연결되어 있게 되고 그 키네신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전적으로 양쪽으로 될 수 있으면 끝에까지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양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느슨하게 벌어졌더니 이제 이와 같이 적도판에 쫙 일렬로 배열할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좀 쭈글쭈글하게 배열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양쪽에서 이제 당기기 시작하니까, 양쪽에서 당기니까 최대한 얘네들이 짧은 거리로 유지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도판에서 이코이터에 이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배열했다가 얘네들이 프로테올라이시스 이런 여기 배열했는데 얘네들이 잡고 있는 힘이 뭐라고? 코히신이라는 단백질 잡고 있잖아요. 코히신. 그러니까 코히신이 잘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면은 마이크로튜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이거는 염색에 의해서 마이크로튜뷸이 안 보인다 뿐이죠. 이거는 지금 크로모솜을 염색한 거니까 마이크로튜뷸이 안 보이죠. 여기 마이크로튜뷸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 또는 이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해 가겠죠. 그럼 그것을 누가 조절하느냐? 여기 APC라는 게 있는데, APC. 자, 이게 이제 CDK, 사이클린 CDK. 이 액티비티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누가 활성화가 되냐면 APC라는 게 활성화가 되죠. APC. 자, APC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있던 그 separate라는 효소. separate는 뭐냐면 요거를 잘라주는 효소죠. 코히신을 잘라주는 효소인데 그 효소가 사실은 이렇게 인액티브한 상태였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시큐린이라는 프로틴에 의해서 APC가 얘를 이제 유비키티네이션을 하죠. 유비키틴.
유비키틴을 붙여주면 어떻게 된다고? 프로테아솜에 의해서 다 잘라져 버리죠. 이렇게 잘라져 버려. 잘라지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 아주 자유롭게 된 이 세퍼레이스는 이렇지 이제 코히신을 잘라버리고 이 마이크로튜브는 이쪽으로 지금 막 줄어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줄어들죠. 자, 이거는 마이크로튜뷸이 점점 줄어들면서 중심체 쪽으로 크로모솜이 이동하고요. 얘도 또 셀 저쪽으로 이 전체가 또 이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셀 끝쪽으로. 그건 누구냐? 여기 있는 요 구조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전체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멀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이제 두 개의 세포가 생기겠죠.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DNA가 레플리케이션 하는 이제 그런 단계들을 체크를 하게 되죠. 레플리케이션이 준비가 되는 단계. 자, 준비가 되는 게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1강에서 봤던 G1 베이스에 있는 CDK. 자,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APC가 다 망가지도록 하죠. APC를 inactivate 하죠. 얘들이 이것도 아주 되게 중요한 단계죠. APC가 이 단계는 지금 inactivate 했단 말이에요. 아까 요 앞에서 activate 돼 있던 APC가 inactivate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DNA 합성을 들어가죠. DNA 합성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또 다른 M-페이스의 CDK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APC가 액티베이트 되죠. APC가 액티베이트 되니까 코기세인을 잘라줬잖아요. 잘라주면서 양쪽으로 이제 애나페이스로 들어가게 되고, 자, 이 APC는 그죠? 여러 가지 마이토틱 CDK를 이제 다 잘라버리고, APC가 이제 참 희한하죠. 자기들이 액티베이트 됐던 것이 자기들을 CDK들을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이클이 저물게 되는 거죠. APC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저물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다시 APC는 inactivate 되고, 이렇게 되면서 셀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나페이스가 진행해서 여기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APC에서 이놈들이 따다다다다다 코이신이 잘리고, 여기 있던 그 키네스는 열심히 이걸 양쪽으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게 되고, 그죠? 크로모솜, 여기 있던 이제 크로모솜은 길죠? 마이크로튜뷸이 길었는데 키네토코어인데서 점점 잘리면서 줄어들게 되죠. 어느 쪽으로 이동해? 중심체 쪽으로, 센트로미어 쪽으로 크로모솜이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셀 바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양쪽 끝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밀리고, 크로모솜도 이쪽으로 끌려가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포를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그와 같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 전체가 또 이쪽으로 끌려가죠.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포막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네들도 누군가에 붙잡혀서 얘가 열심히 이쪽으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이것도 바로 모토프로틴이죠. 모토프로틴이 두 군데서 한 군데서는 여기죠. 여기서 모토프로틴이 작용한다면 그래서 맨 끝에서 모토프로틴이 붙잡혀가지고 여기 끝에서 열심히 모토프로틴이 가면 얘네들이 여기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세포 한쪽으로 중심체가 끌린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텔로미어에 다 끌려간다면은 텔로미어라네요. 맨 마지막 단계인 이제 중심체까지 다 끌려가 있는 그 단계가 되면 드디어 뉴클리어 엔벨롭이 다시 형성되죠. 다시 형성되는 텔로페이스, 텔로미어가 아니라 텔로페이스가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끌려가죠. 이제 크로모솜이 양쪽으로 끌려가게 양쪽 끝단으로 중심체로 끌려가게 되면 이 프로메타페이스에서 이 텔로페이스에서는 드디어 조금씩 뉴클리어 멤브레인이 이렇게 형성되다가 이것이 끝나게 되면 온전한 이제 뉴클리어 멤브레인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세포가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죠. 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다시 셀 디비전이 일어나게 돼서 인터페이스, 뉴클리어스가 형성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페이스 때는 뉴클리어스가 이런 식으로 쪼가리가 나서 분해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키네시스는 이제 크로모솜이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이 양쪽으로 이분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사이토플라즘이 이제 이분돼야 되죠. 그래야만 온전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게 이제 컨트랙타일 링이라는 거죠. 컨트랙타일 링. 이것은 두 가지에서 액틴과 마이오신. 액틴 마이오신은 우리가 봤었죠. 근육 운동에서 액틴하고 마이오신. 마이오신이 ATP를 이용해서 액틴 사이를 막 이제 액틴을 마치 노젓듯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처음에 이렇게 크게 이런 액틴 링이 있었다면 마이오신이 이것을 여러 개의 링들이 있었는데, 여기 마이오신이 작동하면 마치 이 어떤 용수철 줄어들듯이 얘네들이 이렇게 점점 줄여들이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가 마지막으로 잘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동물 세포는 그렇다면 이제 사이토키네시스 식물 세포에서는 셀월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동물 세포는 이렇게 아주 목을 졸라서 둘을 잘라낸 다음에 식물 세포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셀월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셀월을 만들려니까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는 액틴 구조가 양쪽으로 이렇게 발달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거기서 셀월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세포 디비전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멤브레인 인클루시드 오르가넬들은 셀이 이제 디바이드 할 때 똑같이 양쪽으로 이분되게 돼야 되죠. 만약 한쪽만 가게 되면은 한쪽 세포는 기능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보시면 이 동물 세포에서 이 사이토키네시스 때와 같이 한쪽 멤브레인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죠.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틴과 마이오신이 작동을 해서 이와 같은 아주 짤룩한 허리를 만들다 결국 되겠죠. 이와 같이 여기에 물론 여기 이제 마이크로 튜뷸들도 있게 되는데 스핀들로서 이 액틴에 마이크로 튜뷸이 마이오신이 관여하면서 이걸 점점 더 가느다란 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컨트랙타일 링. 누구랑? 액틴하고 마이오신 두 개가 작동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세포가 이분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유지되게 만들어지게 되죠. 식물 세포는 이렇게 이런 어떠한 셀월이 만들어지면서, 셀월이 만들어지려면 물론 여기 액틴 필라멘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셀월이 만들어서 결국 두 개의 세포를 만든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는 멤브레인 바운드된 subcellular organel들이 양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ontrol of cell numbers and cell size. 셀 넘버, 셀 사이즈는 이제 처음에 정자 난자가 만나면은 엠브리오가 되죠. 엠브리오가 세포 분열을 계속 하잖아요.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이제 세포 분열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 단계로 가면은 이제 막 세포 분화가 일어나죠. 분화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이 중에 이런 세포는 필요가 없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세포는 더 커져야 되는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세포들은 더 이렇게 커져야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셀 사이즈와 셀 넘버들이 이제 컨트롤 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셀 넘버를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이포토시스죠. 에이포토시스. 세포 사멸. 세포가 옛날 번역으로 하면 세포 자살. 세포가 그 프로그램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 에이포토시스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프로테올라이틱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라는 것은 이 폭포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폭포가 떨어지면 모든 게 줄이어서 쭉쭉쭉 떨어지는 그 단계, 그걸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세포 안에 프로테올라이틱,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분해해 버리는 거죠.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세포가 죽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요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BCL2 패밀리이다. BCL2라는 단백질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BCL2가 누구에 의해서 이게 이제 활성화되냐면 AKT2, AKT라는 그 카이네이스죠. AKT.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에이포토시스를 또 결정하는데 또 외부의 시그널도 있어요. 엑스트라셀룰라 시그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면역세포에서 이건 많이 연구가 되었죠. 면역세포. 뒤에 가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 셀들은 이와 같이 시그널이 있는데, 살거나 자라거나 분열하거나,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없으면 어디로 바로 가요? 에이포토시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너는 계속 자라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없으면 에이포토시스로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바이벌 팩터, 아까 셀이 자라거나 뭐 디바이드 하거나 그런 게 있게 되면 에이포토시스를 어떻게 서프레스, 누르게 되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토젠 같은 경우, 마이토젠은 뭐냐면, 마이토시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세포 분열이죠. 셀 디비전. 셀 디비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DNA 합성을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포 셀 디비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로스 팩터 같은 경우는 셀이 자라게 하는 거, 자라게. 셀이 자란다는 것은 셀이 커진다는 의미도 되겠죠. 셀이 커져. 자, 보세요. 셀이 커지는데, 만약에 셀이 커지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셀은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고, 거의 핵만 이렇게 존재하는 듯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셀은 자라기도 해야 되고 분열도 해야 되는 거죠. 셀은 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로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디바이드도 해야 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그널은 엑셀셀 시그널은 이 서바이벌이나 디비전이나 그로스를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셀 데스로 가거나 에이포토시스, 또는 셀이 G0에 머물러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시그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 넘버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 봅시다. 이게 이제 동물에서 손가락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모든 세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런 때 에이포토시스 시그널이 있어서 그걸 없애버리면 손가락이 만들어지죠. 꼬리, 이거 없어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테올리틱 캐스케이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포가 이렇게 터지게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요거를 다 청소하기 쉽게 만드는, 크면 너무나 이 전체를 다 면역세포가 분해하기 너무 크죠. 이게 하나하나 요것도 세포에 둘러싸여 가지고 다 멤브레인에 둘러싸여서 세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고사이토시스에서 여기처럼 데드셀이 쉽게
망가진 세포들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베시클에 싸가지고 잘게 부서져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이팝토시스다. 근데 이제 에이팝토시스에서 아까 프로테올리틱 엔자임들이 이제 관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캐스페이스라는 요소가 이제 관여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넥티브하게 생겼어요. 이넥티브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어떤 시그널을 받으면 지네들끼리 이제 클리비지가 일어나서 이와 같이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액티브한 캐스페이스, 단백질 분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액티브해지게 되면 얘네들은 다 이제 액티브해지게 되면 또 다른 놈들을 또 분해해가지고 또 액티브하게 만들고, 이것은 다운스트림에 있는 다른 단백질들 이렇게 다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잘라버리게. 얘도 또 다른, 이제 캐스케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캐스케이드. 폭포 같죠? 얘는 또 다른 단백질을 또 잘라가지고 또 다른 캐스케이드를 만들어서 또 다른 단백질을 분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참하죠. 세포 안에 모든 단백질이 다 분해되면서 다 내분이 일어나서 망가져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자, BCL2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건데, BCL2,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자, 이런 어떠한 시그널들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C는 우리가 전자전달기에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전자전달기에 필요한 사이토크롬 C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오, 심각한 거죠. 사이토크롬 C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있는 어댑터 프로틴이 사이토크롬 C와 결합하고 얘네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얘네들이 이와 같은 거대 컴플렉스를 만들게 돼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이 프로카스페이스 9, 아직까지 이넥티브하죠. 얘네들은 이넥티브한 캐스페이스 9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죠.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어떤 또 다른 시그널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얘네들이 잘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잘리고 얘네들이 액티브해지면서 드디어 이제 캐스페이스의 캐스케이드가 이제 준비되게 되는데, 요때 BCL, 이제 여기서 보세요. 백스와 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BCL2랑 결합하는 놈이거든요. BCL2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BCL2가 이제 백스나 백과 의해서 이제 BCL2가 인액티브해지면 드디어 사이토크롬 C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CL2가 인액티브해지면, BCL2가 액티브해지면 얘네들이 이제 블록되는 거고요. 자, 이때 바로 이제 BCL2가 첫 단계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엑스트라셀러 시그널이 이제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게 된다는 경우 이제 그런 일이 많아요. 면역세포는 여기 보세요. 킬러 림포사이트는 이게 면역세포죠. 우리 사이머스에서 예를 들어서 에듀케이션을 한다면요. 이거 뭐냐면 셀프와 넌셀프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제 여러 종류의 이런 백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백혈구는 셀프에 작용하는 백혈구가 만들어지고 어떤 백혈구는 넌셀프에 작용하는 백혈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셀프에 작용하는 백혈구는 없애야 되겠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 셀프에 작용해서 모든 것을 자기 몸을 망가뜨리니까. 이 셀프에 작용하는 백혈구를 죽일 때
없애야 되죠.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킬러 림포사이트가 셀프에 작용하는, 예를 들어서 얘는 셀프에 작용하는 백혈구라고 합시다. 거기다가 이 파스 리간드라 해서 파스 리셉터 시그널을 줘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이 시그널은 누구를 리크루트 하냐면 이와 같이 캐스페이스9을, 프로캐스페이스9을 리크루트하고, 이 시그널들이 서로 모이게 되면서 드디어 이와 같이 캐스페이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캐스케이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에이팝토시스, 그러니까 셀프에 작동하는 백혈구를 죽이는데 이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자, 애니멀 셀이 엑스트라셀러 시그널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서바이벌 팩터, 이것이 이제 에이팝토시스 서프레스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가 초기 발생 단계에서 쭉 뻗어나가죠. 예를 들어서 뇌가 있고 각 척추에서 각 단계로 여기서 이제 이게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세포가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뻗어나가서 이제 그 타겟 세포에 도달을 하죠. 타겟 세포에 도달하는데 어떤 놈은 타겟 세포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냅스를 이루었는데 어떤 건 시냅스를 못 이뤘어. 얘는 시냅스를 이뤘는데 얘는 시냅스를 못 이뤘어. 시냅스를 이뤘는데 시냅스를 못 이뤘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서바이벌 팩터가 나오는 거죠. 시냅스를 이루는 세포. 그러니까 얘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서바이벌 팩터를 받지 못, 시냅스를 못 이루어서 서바이벌 팩터를 받지 못하는 놈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아주 필요한 이러한 신경 어떤 세포가 발달하고 나머지들은 없어지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에이팝토시스에서. 그때 이와 같이 어떤 서바이벌 팩터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서바이벌 팩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서바이벌 팩터가 이제 세포 내로 시그널을 전달하면 누구? BCL2라는 유전자를 발현하게 되면, BCL2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에이팝토시스를 블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사는 거죠. 자, 마이토젠이라는 것은 세포 분열에 필요한데 그것은 S페이스, DNA 합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스 팩터, 뭐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포가 자라게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로스 팩터가 이제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그로스 팩터가 시그널들이 내려가서 이제 단백질 합성을 하거나 또는 단백질 분해를 저해해 가지고 세포가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신경세포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런 리버에 있는 세포나 신경세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로스 팩터를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라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트라셀룰라 시그널들이 서바이벌이나 디비전이나 그로스를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근육을 마이오스타틴이라는 이 마이오스타틴은 이제 우리가 근육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더 이상 근육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주는 스타틴, 그러니까 근육이 못 자라도록 하는 시그널인데, 외부 시그널인데,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더 못 자라도록 하는 거죠. 근데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마이오스타틴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같은 경우는 계속 근육이 자라는 거죠. 마이오스타틴이 없으니까 세포가 계속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정말 슈퍼 소가 되는 거죠. 이건 닭인데, 닭도 그 비슷하게 마이오스타틴 같은 것들을 없애주면, 그죠? 이게 완전히 분리 닭이 돼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근육이 많은 닭이 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어떤 외부의 시그널이 세포의 분열이라든가 세포의 그로스라든가 세포의 또 분화 이런 것들을 저해, 또는 어떤 이런 시그널들이 어떤 다른 시그널들이 있으면 세포 분열,
세포 성장, 세포 분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것을 저해하는 시그널도 있고 또 이것을 촉진하는 시그널도 있고 이것이 서로 기량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몸들이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